안녕하십니까, 도창입니다. 오늘은 뉴스 속에서 고객 찾기 어떻게 찾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우선 제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신문이나 TV 뉴스를 봤을 때 그냥 이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이런 언론 홍보 속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고객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뉴스 속에 있는 기업 뉴스, 경제 동향 이런 것들이 품고 있는 부동산 이슈 어떻게 찾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NIE, Newspaper in Education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문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소스를 찾는 건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 제가 리맥스인이라고 했는데 꼭 저희 리맥스 아니더라도 영업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뉴스 속에서 부동산 이슈를 찾아낼 것인지 제가 한번 임의적으로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NIR 247 Newspaper in Real Estate 247은 제가 그냥 붙인 건데요.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부동산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NIE 우리가 신문 속에서 어떻게 교육 소스를 찾을 것인가 하는 이런 교육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종이 신문을 직접 구독하는 것은 더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신문을 볼 수도 있고 그 신문의 기사들을 모아주기 때문에 그 모아준 기사를 보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좀 과거의 그런 방식이긴 하지만 종이 신문을 구독해서 볼펜으로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읽는 것들은 좀 집중도를 좀 높여줍니다. 부동산 기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책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부동산 관점으로 경제적 전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게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얘기죠. 기업들의 활동 뒤에는 항상 부동산 이슈가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거나 축소하거나 공장을 늘린다든지 쓸모없는 유유부지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사업이 잘 돼서 사옥을 사거나 작아서 큰 데로 가는 곳 사업이 잘 안 돼서 큰 건물을 팔고 작은 건물로 가는 곳 사옥을 매각하거나 유동화하고 임대로 쓰는 것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경제 이슈로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부동산으로서 다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꿈도 부동산으로 꾸고 24시간 부동산만 생각하는 것. 심지어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가 TV 뉴스 신문을 봤을 때 부동산 이슈가 안 떠오른다. 그거는 영업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뉴스가 담고 있는 부동산의 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코엘 패션, 패션 생태계 완성 위에 로젠 택배 인수 이런 걸 봤을 때 패션 회사가 택배 회사를 인수했어? 그럼 왜 인수했을까? 그러면 이 기사의 이 키워드 안에 어떤 부동산의 이슈가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택배 회사를 인수했으면 이 패션 회사와 그 택배 회사에서 물건을 주고받기 위한 어떤 창고라든지 이 패션 회사가 갖고 있는 창고를 택배 회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을 한다든지 뭐 확장을 한다든지 다양한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코엘 패션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렇게 인수를 했을까? 코엘 패션을 찾다 보면 계열사도 알게 되고 그 계열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회사였구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뉴스 기사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한국 시장을 두드리는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커피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좀 옛날 기사긴 한데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어떤 회사가 한국으로 들어오나 한국에 사무실을 내겠네 창고가 필요하겠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부동산과 연관됐다는 겁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이야. 충전기는 어디 하늘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부동산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충전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까지 안테나가 가야 됩니다. 상방이 늘어난 빌딩 거래 중소기업들 입단 건물 매입. 이런 어떤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생각하고 만날 생각도 해야 되고 어떤 중소기업들이 수입을 많이 내서 건물을 매입하느냐. 그러면 나에게는 그런 매입하겠다는 고객이 충분치 않을 경우 이렇게 뉴스에는 많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손님이 없을까? 직접 찾아 나서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협력할 기업들의 정보도 함께 검색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물류부지 로젠택배 뭐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그냥 얘네가 부동산 이슈가 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물류와 관련된 것들, 약간 이런 짧은 기사 속에서도 브레인스토밍을 해야죠. 아, 택배 회사, 차를 세워둘 차고지 물건을 중간 기점으로 옮겨야 될 곳들, 대형 창고, 소형 창고, 지역형 창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창고들에 대한 아이디를 검색하다가 물류를 하는 부동산, 물류 부동산, 뭐 이런 것들도 키워드를 같이 검색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내가 지금 낸 아이디어를 같이 할 사람은 우리 회사 안에는 누가 있으며 우리 회사 밖에 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야 됩니다. SNS도 이제는 어떤 뉴스나 언론 매체처럼 또 하나의 언론, 또 개인이 만들어 놓은 언론. 그래서 기업들조차도 어떤 홍보를 옛날처럼 신문 지면이나 방송으로 하지 않고 자체 SNS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죠. 커피에요가 이지커피 맛있는데 잘 마셨다. 이거는 그냥 커피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커피숍을 갔을 때 느끼는 그런 개인적인 감성이고, 커피숍 한 군데를 갔다 하더라도 커피가 맛있었다고 생각될 때 부동산적 관점으로 아, 이 커피숍은 직영인가? 이 사장님이 직접 하는 건가? 아니면 저 서서 커피를 지금 내려줬던 바리스타는 직원인가 사장인가? 그렇다면 여기는 프랜차이즈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사장님이세요? 아르바이트인데요? 사장님 따로 계세요? 저희 본사에서 나와 있는데요. 뭐 다양한 이슈들의 대답이 올 거예요. 그 대답에 대해서 프랜차이즈에서 하면 본사를 만나봐야 되겠다. 사장님이면 2호점을 내거나 이전할 생각이 없는지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미치는 것이 부동산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근마켓에서 이제 차도 사는 세상이고 부동산은 거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당근에서도.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찾을지 고민해야 되고 고객이 어디에 서식하나 어디에서 고객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부분에서 채널을 확보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내야 됩니다. 효과적인 정보 수집. 첫 번째, 신문을 모아서 다양하게 본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신문을 다 모아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기사들을 좀 효과적으로 보고 부동산 기업의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겁니다. 국내 한화라든지 교보, 젠스타베이트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자신들만의 뉴스레터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죠. 우리 회사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기도 하지만 수신도 해야 돼요. 각자 회사가 보내는 뉴스레터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 영역이라든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포커스가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요. 에버노트처럼 모아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부분들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공시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지역, 파밍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금융사 지점장, 그리고 각종 전문 잡지, 뭐 물류 잡지라든지 IT 회사들의 잡지나 프로테크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기업들이 어떤 동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부동산의 이슈를 찾아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커피숍이 커피 파는 곳이 아니고 그 커피숍은 건물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컨텐츠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커피숍은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안에 들어있는 임차인으로서 커피라고 하는 컨텐츠를 갖고 있다라는 관점의 전환을 가지시고 TV 광고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말고 저 회사 뭐야? 왜 이렇게 좀 광고가 들었어?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니야? 부동산 이슈가 있겠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보를 모으면 수집된 정보는 부동산적 관점에서 재가공합니다. 부동산 이슈가 있을 만한 기업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거죠.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그냥 그 업에서만 돈을 잘 벌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제안하고 제안이라는 단어에 이제 제가 주목해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말 그대로 아웃바운딩이에요. 저희가 먼저 그 부동산 이슈가 있을 만한 기업을 타겟팅해서 그 기업에 제안하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활성화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수익을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미리 사옥을 사두는 건 어떻겠냐.
3년 후에 4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물을 사서 명도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까지 끝내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프로젝트 매니저, PM을 맡길 수는 없겠느냐. 이런 다양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전속받기가 점점 까다로워져서 이제는 그냥 거래를 잘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전속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수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동산 이슈를 신문에서 뽑아내고 해당 기업에 맞는 최저간을 구상합니다. 부동산 이슈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고객과 약속을 잡고 충분히 조사된 그 리서치를 바탕으로 맞춤 제안을 해서 그 맞춤 제안을 가지고 고객에게 제안해서 수주해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이슈로서 수주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몰입해서 진행하고 매일 고객을 터치하면서 클로징 시켜서 수익이 날 때까지 관리해 나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냥 보면 뉴스 보는 사람 일반인이고 부동산적 관점으로 보면 돈을 만드는 탑 프로듀서, 탑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